자,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사건 지금 크게 문제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결정한 이 스마트팜이나 대북 방문에 대한 돈을 총 800만 불을 김성태로 대납하게 하고 그 효과는 이재명이 봤다. 이런 3자 뇌물 사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데요. 저는 그 반대로 이재명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경기도 지사가 당선된 사람이 북한에 돈을 보내려고 했다라는 그 부분. 특히 거기에는 스마트팜은 뭐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지자체 단체장이 그전에도 뭐 북한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 여전히 그런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방북을 하려고 북한에 돈을 줬다. 자,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대장동 같은 사법 리스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느낍니다. 이재명이가 북한에 왜 저렇게 했을까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한 거는 2018년에 문재인이 방북했을 때 이재명이가 그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평양에서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김정은이 3차 정상회담을 할 때 이재명을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북 송금 사건 판결문 내용에 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이가 이재명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 직전에 있었던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재명이가 제외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되면서 자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대북 실무를 총괄하던 이화영이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됐다. 너 북한하고 관계 이렇게 잘 하라고 평화부지사를 갖다가 시켜놨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느껴진 거겠죠. 자, 이재명은 2018년 상반기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 당선되면서 곧바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는데 그해 9월 달에 문재인의 방북에서 이재명이가 북한에 못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라이벌 박원순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0월 달에 경기도가 북한하고 6개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사가 방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경기지사 방북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2019년 3월 4일에는 어린이 영양식과 말라리아 방역 물품을 전달을 이유로 방북을 검토했고 그해 6월은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했고 북한에 방북 초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해 9월은 태풍 피해 복구 협력, 그리고 11월에는 민족협력사업회의 등을 명목으로 방북 요청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자, 재판부는 2019년 7월에 경기도가 주최한 제2차, 1차는 킨텍스에 했었고 2차 필리핀에서 했죠. 아태 평화 회의인가요? 거기에 김성태, 쌍방울, 이화영이,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이 위원장 등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도 사실로 인정했어요. 송명철이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의 송명철이 문재인이 왔을 때 공항에 김영철, 최용호의 둘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면 둘 다 오도록 만들고 문재인이 갔던 백두산에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으로 가게 하겠다. 문재인이 왔을 때보다 행사를 더 크게 치르겠다고 약속하자 이화영이가 좋다고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용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화영이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했고
2심 이후에도 경기도는 북한에 2차례 이재명의 방북 공문을 보낸 점을 볼 때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북한을 방문하는데 돈을 줘야 될 이유는요. 그 전에 충분히 나온 겁니다. 당시 문재인이가 북한에 갔을 때 성남공항을 통해 달러 뭉치를 북으로 갖고 나갔다라는 보도가 작년에 2월 20일 날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회 칼럼으로 보도가 됐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장세정 논설위원이 뭐라 했는가 하면 수사 시즌1이 토착비리고 시즌2는 대북 송금 비리다. 검은 돈을 챙긴 경제 공동체의 부패 혐의와 차원이 다른 문제다. 2006월 김대중, 김정일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고 박지원이 구속되고 정몽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안겨줬지만은 북한에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치적을 남기기 위해 김대중이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다면 이재명이는 대권을 잡기 위해 정치적 선투자 차원에서 북한에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8년 문재인 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 방북단 발표에 박원순, 최문순 등 친문 광역단체장이 포함됐지만 이재명은 비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자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상황 이해찬의 최측근 이화영을 쌍방울 사회이사 하던 이화영을 경기 평화부지사로 영입한 이재명이 이화영 인맥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그 중에 방북경비 300만 달러를 포함한 것을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고 정치자금 저수지로 쓰기 위해 대장동, 백현동, 위례 등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면 불법 대북 송금은 북한 정권의 환심을 사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유능한 정치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북 송금이 한 푼도 없었을까? 자, 장세정 기자는 주목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정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에 관한 책들이 가득 실려왔다는 것이다. 서울공항에는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국과 관세국 파견 공무원도 있었지만은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 1인당 10,000달러를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지 없이 북한으로 갔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개성공단의 우리은행 부지점장을 역임한 사람은 그 책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경협을 할 때는 단돈 1달러가 오갈 때도 매우 까다로웠다고 이렇게 해고했는데 정상회담을 전후에 청와대가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안 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 문재인은 9월 19일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을 상대로 파격적인 생중계 연설을 했다. 대북 비밀 협상 경험이 많은 국정원 출신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비밀 접촉을 할 때마다 예배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 김정은의 풍산계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평양 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에는 10중 8구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문도 북한에 돈을 갖다 줬고, 그런데 문보다 그레이드가 낮은 경기지사가 된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을 주어서 방북하는 문제를 뚫어보려고, 문이 이재명을 배제하니까 직접 뚫어보려고 북한의 발이 넓은 이해찬의 꼬봉 이화영이를 데려다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재명이는 대통령도 되기 전에 지금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고 북한에서 마치 인정하는 나만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그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촛불 제야 세력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대선 후보로 갈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매우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문이 줬듯이 그에게 돈을 북한에 주고 지금 북한의 낙점을 받으려고 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김대중 때부터 북한에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국민 인식이 문제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간첩에 준하는 죄로 처벌되어야 되고 국민들이 난리가 나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를 그냥 이재명의 수많은 의혹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도요, 솔직히 말하면 반쯤 빨갱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돈을 주고 문재인이가 북한에 돈을 준 거는 뭐 통치행위다 이렇게 우긴다 칩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데 대통령도 안 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돈을 준 거는 이것도 통치행위입니까?